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 씨, 네. 노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직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바늘기를 끼워달라는 엄마를 볼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안은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노안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각종 영상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노안은 더욱 앞당겨진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김진국 원장과 함께 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 맑고 밝은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 흐릿해 보이는 노안이 중년층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스마트 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젊은 층의 노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한 40세 중반 이후 45세부터 수정체 탄력이 떨어져서 노안이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30대 중반, 30대 후반에서 노안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데 노안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안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중년들이 이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 야, 노안이 왔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안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노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인체의 눈을, 인간의 눈을 카메라로 얘기했을 때 카메라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렌즈가 있고 하나는 필름이 있겠죠. 이 렌즈에 해당되는 것이 인체의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가 볼록하게 되고 평평하게 돼서 원근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없어지면서 가까운 거 멀리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노안이죠. 우리가 노안이 되면은 그래서 결국 노화의 일종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인간의 숙명으로 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노안이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노안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노안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의 눈을 정시한, 그러니까 안경이 필요 없는 눈, 또 원시, 근시, 난시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그 정시성 노안이라는 것은 평소에 안경 없이 사는 분을 얘기합니다. 그냥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안 보였던 분들, 잘 보였던 분들이죠. 이런 분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돼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를 정시성 노안이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것은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원시성 노안과 난시성 노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시라는 건 그 글자 그대로 원자, 멀리가 잘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비해서 멀리가 잘 보이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돋보기 도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이미 노안이 빨리 오는 거죠. 즉 약간의 원시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더 일찍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시가 있는 분들은 불빛이 막 번져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가로등을 봤을 때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져 보이거나 길쭉하게 보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자체는 이 불빛 자체가 번져 보이죠.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또 가까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 원시성 노안과 난시성 노안은 굉장히 눈이 피곤합니다. 계속 보조할 때는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눈에 안통까지 생기죠. 마지막으로 근시성 노안이 있습니다. 근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까울 근자, 가까운 것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즉 멀리 볼 때 이분은 안경이나 렌즈를 쓰고 사셨던 거죠.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가까운 거 볼 때는 안경을 벗어보니까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벗고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기 때문에 나는 노안이 안 왔다고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안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방법, 즉 안경이나 또 렌즈나 수술을 통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잘 보이는 눈을 갖고 그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노안이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원시성 노안이거나 난시성 노안인 분들은 굉장히 일을 할 때 1시간을 일해도 딴 사람이 3시간과 똑같은 정도의 피곤과 어떤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노안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몇 살부터 시작되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젊은 분들에도 이 노안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왜 노안이라는 것도 한 40세 중반 이후 45세부터
수정체 탄력이 떨어져서 노안이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30대 중반, 30대 후반에서 노안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안이라는 것이 이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와 또 과도한 근업을 통해서 젊은 연령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젊다고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로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노안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근업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죠. 또 출근하면서 책 보죠. 또 회사에 가서 모니터 보고 앉아 있죠. 또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까이 보는 분들인데 또 하나 특징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많이 소비시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노안이 일찍 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보이던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 글자일 경우에는 보통 신문 글자의 30% 이상이 작아요. 또 한 화면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색깔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먼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까운 것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찡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이 가운데 이마에 주름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찡그. 그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이 사납지? 라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밝은 데서 잘 보이고 어두운 데서 안 보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을 밝게 해서 보는 경향이 있죠. 노안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겠고 또 하나는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두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요, 눈이 흐려요, 눈이 피곤해요, 플러스 머리가 아파까지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특히 찡그리고 보고 또 밝게 보고 또 이마 주름도 생기고 또 머리까지 아픈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모바일 기기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 워킹족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눈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노안을 의심해야 할지 증상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운동하러 나간더니만 여기 앉아 계시는구만. 이보셔, 밥 먹자고 했더니 운동한댔잖아. 이게 운동하는 거야? 자꾸 이러면 나 확 삐친다.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스토커야? 뛰어봤자 벼룩이고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네요. 뭐해? 야, 무서워. 아니, 날파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날파리? 난 안 보이는데?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벌써 초파리가 있고. 그러게. 그나저나 이직 준비는 잘 되고? 나야 문제 없지. 벌써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오, 대단한데? 너 잠깐 그대로 있어봐.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아니, 네 얼굴에 날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잘못 봤나? 눈앞에 작은 점이나 날파리 같은 것이 보인다. 글쎄, 내가 없는 사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러니 내가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화날만 했네. 그래서 전원을 집합시켰어. 그랬더니 그 중에 또 2명은 도망을 간 거야. 그랬어? 에이, 거참, 얘기할 맛 안 나게. 넌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냐? 지루해? 아니야, 듣고 있어. 눈이 뻑뻑해서 그래. 하품하면 눈물 좀 나잖아. 별 핑계를 다 대신해. 뭐 눈에 가뭄이라도 들었어? 어찌나 건조하고 뻑뻑한지. 요즘 내가 인공눈물 없이 살 수가 없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참, 우리 지난주 동문회 때 찍은 사진 너 아직 못 봤지? 톡으로 왔던데. 정말? 나도 보내줘. 오케이. 너 되게 웃기게 나왔어. 그치? 나 그거 볼 때마다 빵빵 터진다. 내가 어딨지? 왼쪽에서 2번째 있잖아. 뭐야, 네가 봐도 웃겨? 그래서 못 찾는 척하는 거야? 뭐하심, 꼭 우리 할머니처럼? 아니,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졌나. 확대를 해도 흐릿하네. 너 혹시 노안 온 거 아니야? 30대 초반에 노안은 무슨? 왜 갱년기는 아니고? 초점이 맞지 않고 사물이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눈앞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이고 눈이 건조하며 시야가 흐릿한 증상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 네, 물체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은 시력이 나쁜 학생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것도 노안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학생들이 보면 지금 같은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시험 공부해야죠, 과외 공부해야죠, 또 학습지 봐야죠, 네. 또 친구와 카톡해야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근시가 많거든요.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또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하게 되면은 눈이 침침하게 됩니다. 네. 이런 피곤에 의한 침침함은 노안과 구별되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침침하고 흐려 뭐가 뿌연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노안은 아니고 단순한 피로에 의해서 흐리게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다만 우리가 건조증 그래서 실내에 사는 그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또 실내 기온이 굉장히 콘탁하고 요새 특히 또 미세먼지까지 많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삽니다. 그 오염된 공기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그래서 건조증 또는 단순한 결막염 이런 또 포도막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염증에 의해서 눈이 흐릿하게 됐을 때 노안과 혼동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또 주변에 보면 눈앞에 이 작은 점이나 날파리 같은 것이 보인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내 눈앞에 아주 투명해야 될 내 아예 시야가 갑자기 어느 날 물체가 생기죠. 근데 물체가 생기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기가 보인다. 네. 파리가 보인다. 뭐 실지렁이가 보인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모양이 변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보면 아주 그냥 거의 신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시고 아주 굉장히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분명히 들어있다. 네. 또 내 머릿속에 뭐가 생겼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그럼 저희들이 검사를 시작합니다. 보통 눈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보이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됩니다. 투명한 구조인데 이 투명한 구조 안에 흰머리카락 생기듯이 하나의 은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비문증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99%, 95% 이상에서 단순한 흰 머리카락 생기듯이 생기는 겁니다. 수정체 안에 뒤쪽에 이런 그 아주 맑은 액들이 은결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이런 비문증 중에 일부는 카메라 필름, 망막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는 괜찮지만 5% 이하에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받아야 되겠고요. 참고로 저도 한 4년 전에 생겼습니다. 왼쪽 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떠올라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후배한테 부탁해서 동공을 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불안해서 한 번 더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문증이라는 것은 안과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검사 받으시고 안심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화는 노화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방치할 경우에 아무래도 문제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누구나 오는 건데 돋보기를 또 일찍 쓰거나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이 필요해서 가급적 치료를 안 하거나 네. 돋보기 사용을 늦춰야 된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노안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초기 노안보다 자그마한 증가랍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쓴다 해서 이게 노안이 늦게 오거나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되게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서 인상이 사나워지고요.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두통이나 안통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일을 할 때 3시간 정도면 끝날 일을 10시간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노안이 오셨을 때는 빨리 안과에 가셔갖고 정밀하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초적으로 근시가 있는지 난시가 있는지 원시가 있는지 이 중에서 원시나 난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악력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능률을 위해서 또 일생을 위해서 이제 인생의 그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안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승운하시고 맞는 안경을 써서 돋보기 착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이 노안 증상은 다른 안질환 증상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검진을 통해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안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 부모님이 눈 영양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눈 영양제가 실제로 노안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영양제를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그 비타민 C, 그러니까 레몬을 하루에 한 개 이상 먹는 분들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피부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타민 C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엽록소,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색깔 있는 녹황색 채소라든지 색깔 있는 채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크산토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다 항산화제입니다, 사실은. 네.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에도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본다는 것은 1초에 20프레임을 찍어야지만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눈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에 정보가 들어오고 이 사진 탁탁 찍어놓은 것을 망막세포에서 계속 버리면서 새로운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 루테인 또는 아스타잔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C, 비타민 E 또는 오메가3 같은 걸 같이 드시면요. 노안을 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자, 피부가 좀 더 오래가고 젊게 하는 걸 연장할 수 있듯이 좀 더 노안을 좀 약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요새 안과 전문의들은 좋은 영양제를 꼭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영양제를 활용하시고요. 또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50대이신데 신문을 보실 때 돋보기를 착용하시는데요. 아직 돋보기를 착용하시기에 나이가 이르신 것 같은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네, 너무 일찍이 돋보기를 사용하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 노안이라는 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이 업무를 할 때는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또 인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따라서 돋보기 빨리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도수,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나 난시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좀 써야 됩니다. 자, 난시라는 것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로 보여야 하고 항상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또 가까이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눈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그 길을 걸어갈 때 원시성 노안이거나 또 난시성 노안이 있는 분들은 책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쌀을 한 두세 마리 쥐고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십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따라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혹시 녹내장이나 백내장, 망막변성 같은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혹시 난시나 원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서 적당한 돋보기 도수를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노안입니다. 일찍부터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것들이 많죠. 네, 원장님. 노안이 시작되면서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45세 이후에 노화가 시작되고 노인성 질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노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3대 질병 예방에 들어가 있는 백내장을 꼽을 수가 있겠죠. 백내장이라는 것은 아까 노안이라는 것은 수정체의 탄력성,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는 기능이 떨어진 건데 이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거기가 원래 맑고 투명해서 빛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흐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백내장이죠. 최근에는 이런 백내장을 수술할 때 아주
절개창을 짧게 열고 레이저로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불편하시면 바로 수술 받는 게 좋은 백내장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녹내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갑자기 어떤 분이 내 시야에 탁 갑자기 들어와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내 시야가 좁아진 병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신경이 있는데 시신경이 200만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전기줄이죠. 그중에 100만 가닥, 반 이상이 죽었을 때 내 시야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즉 미약한 정도의 안압 상승이지만 혈관에는 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을 얘기하죠. 눈에는 눈의 압력이 있어서 녹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녹내장이라는 것이 소리 없이 와서 야금야금 나의 시력을 잡아먹고 시야를 잡아먹는 거죠. 하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워낙 약물이 발달되기 때문에 또 레이저로 치료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술도 안 하고 초기에 예방하고 진단 잘 받으시면 평생 동안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은 복원이 안 되죠. 굉장히 무서워하지만은 그 남아있는 시신경을 잘 보존하시면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녹내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눈은 카메라 똑같은데요. 앞에 있는 렌즈, 뒤에 있는 필름이 중요하겠죠. 이 필름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쫓아다니죠. 이렇게 갑자기 제가 그렇게 두 분 명 MC를 볼 때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망막의 중심부가 있죠. 이걸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의 중심부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은 뭔 거니? 내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보면 반찬이 앞으로 안 보고 옆으로 봐야 됩니다. 옆으로 밥을 먹죠. 또 내가 손주 볼 나이가 돼서 손주를 봤는데 손주를 앞에 못 보고 옆으로 보게 됩니다. 중앙이 센터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황반변성인데 나이가 많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이하였기 때문에 많이 발견을 안 했는데요. 80세 이상이 되면서 많이 온다고 봅니다. 이런 그 황반변성의 주된 원인은 자외선. 그러니까 요새 그 자외선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걸 삼가겠고요. 또 하나, 이 황반변성은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 타입에서는 영양제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양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루테인이라는 그런 항산화제, 눈에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루테인이라는 항산화제는 우리가 먹어야만 돼요. 합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섭취하는 그런 루테인, 또 아스타잔틴 같은 그런 항산화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아연, 커퍼, 오메가3 이런 걸 잘 먹으면 이런 황반변성 중에 건식 타입은 오지 않게 되고요. 습식 타입은 우리가 레이저로 일부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이 40세 중반 이후에는 눈질환이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질환을 살펴봤는데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질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한 통계에 의하면 2030년, 5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 70%까지가 당뇨병을 걸릴 확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그만큼 많이 되고 앞으로 심각한 병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혈관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혈관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 몸의 혈관이 망가지는데 한 부분만 망가지지 않고 전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가 망가지는 거죠. 눈에는 망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망막의 겉부분에 혈관이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사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눈도 망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당뇨가 오면은 백내장이 또 일찍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당뇨병성 망막증 또는 그 당뇨병성 백내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런 당뇨병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백내장은 수술로서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질환, 녹내장은 사실 예후가 안 좋다. 그래서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녹내장에 대해서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녹내장은 그 시신경의 50% 이상이 죽어야만 녹내장이 진단되기 때문에 자가 진단까지 너무 가지 마시고요. 40대 중반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압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안압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가끔 또 친구들끼리
자, 여기 보고 계세요. 하고 여기를 보시면서 손가락 보이면 이게 여기 보입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보이면 좀 너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봐. 이런 게 좋겠죠. 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황반변성의 경우에도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상적인 시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황반변성, 그게 사실 끔찍합니다. 그분들이 보는 상을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고 옆으로 막 굴곡져 보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상이 보이는데 안과에 가시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 무늬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암슬러 그리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시면 특정한 부위가 구부러져 있죠. 또 치료되는 것도 구부러져 휘어져 보이는 부위가 줄어들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많아질 때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똑바로 보시고 정사각형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휘어져 있는지 또 휘어져 보이지 않은지를 좀 보시는 것도 황반변성이 상당히 중요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잖아요. 안과 질환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또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안과는 사실은 그 어릴 때 보고 나이 든만 봅니다. 정말 젊은 층은 잘 안 오는 그런 그 과예요. 어릴 때는 시력이 잠깐 나빠지고 안경을 쓰는 나이기 때문에 빠를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가서 우리 아이의 시력이 나빠지는지, 왜냐하면 아이는 표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보이는 게 그건 줄 알아요. 따라서 자주 부모님이 데리시고서 들고 가서 얘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특히 처음에는 가짜 근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성 근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보다 높은 도수를 쓰거나 또는 근시가 아닌데 애가 자꾸만 찡그리고 보니까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물을 집어넣어서 근육마비제, 근육마비제를 집으면 힘이 쭉 풀어지잖아요. 네. 눈에도 눈 근육마비제가 있습니다. 조절마비제를 집어넣어주면 눈이 확 풀어집니다. 그때 검사를 하고 다시 조절마비제가 풀린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안경 처방이 필요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좋겠고요. 40대 중반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오셔갖고 혹시 백내장이 계신지 또는 녹내장이 오는지 또는 황반변성이 오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체의 다른 부위는 때마다 가서 검진을 받고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눈 관리엔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네, 노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중요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노안이 중년층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스마트기기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는 보통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때 신뢰가 쌓인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노안 때문에 상대의 눈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의 눈은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환자의 현재 시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본 시력 검사를 시행한다. 자동 굴절력 검사는 눈의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근시, 원시, 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안 치료 전 반드시 필요한 검사 중 하나인 장용 검사. 양쪽 도수를 다르게 조정한 안경을 착용한 후 적응 시간을 거쳐 교정 시력이 불편하지 않는지를 살핀다. 장형검사라고 하는 검사 자체는 안경을 쓰고서 이제 각각의 거리에서 환자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노안 수술이 물론 안경을 벗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경을 이제 벗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이제 환자분이 보여줄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장형검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각막 두께 검사. 각막의 레이저를 조사해 시행하는 검사로 수술의 가능 여부와 수술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각막의 굴절력과 높이 등 전체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각막 지형도 검사는 각막의 전면과 후면의 질환 유무를 진단할 수 있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노안이 오는 나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한 45살 정도 되게 되는데 그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제 눈의 질환들이 이제 초기에 막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들인데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그 시기하고 다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런 질환을 먼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없을 경우에 이제 노안 수술을 진행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서도 중요합니다. 노안 환자에게서 근시를 발견했다면 Fcat 노안 교정술로 치료할 수 있다. 양쪽 눈의 시력을 다르게 만들어서 한쪽 눈은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다른 쪽 눈은 멀리에 있는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안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백내장의 경우 수정체의 혼탁한 부분을 초음파로 제거한 후 환자의 시력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이제 시기는 보통 어떤 교정 시력이 0.6보다 못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안경을 낀다고 해도 시력이 0.6보다 못할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하는 노안 수술도 그 시기쯤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각막의 두께가 얇아 레이저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안내 렌즈 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막을 깎지 않는 대신 렌즈를 삽입하기 때문에 언제든 수술 전 상태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 레인드롭 노안 교정술은 각막 내 볼록한 돋보기 렌즈를 삽입해 중심부를 볼록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다. 노안 수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부담이나 위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정체가 자리를 잘 못 잡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은 주치의와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해진 노안. 세월의 흐름을 탓하며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통해 더 밝고 건강한 눈을 되찾자. 네, 레인드롭이라는 치료법이 참 생소한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물방울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돋보기라는 것을 크게 쓰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 그러니까 한 2mm 정도 다이미터에 30마이크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반 정도 두께로 만들어서 검은 동자 가운데, 동공의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통해서 돋보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생체와 거의 똑같은 물질이고 빛을 100% 통과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기존의 노안 수술들은 가까이 또는 멀리만 잘 보였습니다. 중간 거리가 안 보였죠. 근데 이런 레인드롭스는 중간 거리도 잘 보이고, 또 하나 터널 같은 데 들어가거나 어두운 데 가면서 들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레인드롭스는 어두운 데서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선택을 잘하셔서 검사를 해서 적절한 눈일 때 수술 잡아드시면요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레인드롭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렌즈가 이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자주 기간이 있어서 갈아 끼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명이 있어서 몇 년 만에 갈아 끼고 그런 건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 렌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게 되면 원상이 보기 때문에 괜찮고요. 원칙적으로 이 레인드롭스는 한 번 시술로 반영구적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시술 받고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특수 렌즈를 삽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노안이 오면,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가뜩이 너니 건조한데 렌즈를 삽입하면 더 건조해지거나 혹시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원래 노안이라는 건 노화 때문에 온 거죠. 근데 걷다가 우리가 수술을 가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일반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젊은 사람이 수술하면 3개월 정도는 건조증이 심하게 올 수 있고 3개월 후에 정상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께서 노안을 받으시면요 원래 건조기가 있죠. 거기다가 또 눈을 수술하면 건조기가 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3개월 후에도 건조증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눈물약을 수시로 투여하시고, 또 눈물이 생성돼서 나가는 배출로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막아서 눈물을 고여있게 하고, 또 눈물을 생성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은요,
눈물도 영양치료를 잘하면, 즉 눈영양제 치료를 잘하면 눈물량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눈물량을 측정하시고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건조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치료를 잘하시면 많이 좋아지시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 문명의 발달로 전보다 더 바빠진 눈. 잠시도 쉴 틈 없는 우리의 눈에 휴식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눈에 신선한 피를 보내기 위해서 간의 경락을 먼저 풀어내실 거고요. 오른손부터 갈게요. 마시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나오시고요. 왼손도 몸 앞으로 나오실게요. 한 손 한 손 어깨 너비 그대로 걸어가실 거고요. 손 끝으로 지면을 밀어내고 손바닥은 지면에서 띄우고 계실게요. 엑셀 내쉴 때 손끝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 꼬리뼈 끝까지 전달하셔서요. 엉덩이 가볍지 않게 무겁게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손끝 지면 강하게 푸시. 마시면서 고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오른손부터 다시 걸어 올라올게요. 이제부터 내 눈동자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6개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실게요. 앉아 계시다면 오른발, 왼발 앞으로 길게 뻗으셔서요. 엄지발가락 뒤꿈치 밀착, 왼손은 허벅지 위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세우셔서 다리 위에서 준비. 시선 엄지손가락 따라갈 준비하세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엄지손가락 큰 원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손이 큰 원을 그리는 만큼 내 눈동자도 큰 원을 그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도 큰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시고요. 다리까지 내려오셨다면 다시 마시는 호흡에 왼쪽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고개는 움직이지 마세요. 시선만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다시 시선만 엄지손가락 따라서 큰 원을 그리세요. 이번에는 내 눈, 먼 곳을 한번 보셨다가 가까운 곳을 보셨다가 하시면서 내 눈의 원근감, 초점 맞추는 능력 개선하는 운동 하실 거고요. 혼자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옆에 사랑하는 친구랑 가족과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동작 배워보실게요. 편안한 자세로 그대로 서로 마주 보실 거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셔서요. 내 친구 코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적당한 거리인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내 손 보는 거 아닙니다. 친구 손끝 바라보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고 엑셀 내쉬는 호흡에 내 손은 가슴 앞으로 당기시고요. 시선은 그대로 내 친구 손끝 따라가세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내 손 밀어내고 내 시선은 어디죠? 내 친구 엄지손가락에 고정. 내쉬면서 다시 한번 내 손은 당기고 멀어지는 내 친구 손끝을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고 밀어내기요. 이렇게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하시고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제자리로 돌아와서 두 눈 편안하게 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눈. 노안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하게 운동으로 예방하면 더 좋겠죠? 눈 운동을 따라 해보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틈틈이 해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착용이 꼭 필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게 올바른 선글라스 선택법,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자외선은 눈에 백내장을 일으키고 또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인데요. 흔히들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끼면 자외선이 차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을 집어넣는 것은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얀 유리라도 자외선 코팅을 하면 자외선이 차단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안경점에 가셔갖고 자외선 차단율을 봐야 됩니다. 대개 95%, 99% 이상 되는 것이 좋겠죠. 특히 해안가라든지 네. 또는 이렇게 스키장 같은 데 갔을 때는 옆에서 들어오는 자외선도 많아요. 따라서 같은 그런 데들은 옆도 가리는, 그러니까 고글을 쓸 때 옆도 가리는 그게 쓰면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니, 색깔만을 진하게 썼을 때는 우리가 그 인체 반응 중에서 사물을 보기 위해서 동공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줄어들고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져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자외선 코팅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동공은 커지고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정품을 쓰시고 진한 선글라스보다는 좀 얕은 선글라스, 그리고 코팅이 반드시 된 그런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멋으로만 안경을 고를 것이 아니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노안을 최대한 늦추고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기회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몽고 민족들은 시력이 참 좋았습니다. 초원에서 멀리 봤기 때문에 시력이 좋았던 거죠. 맹수로부터 도망가고 내가 사냥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멀리 봤던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생활은 가까이 보는 일만 합니다. 즉 가까이 보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즉 멀리 보는 습관. 멀리 본다는 건 6m 이상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6m 이상도 못 봐요. 따라서 저는 3m 이상을 자주 봐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10 운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50분 보고 10분 멀리 보기 운동했는데 그게 틀렸죠. 이제는 2010 2분 가까이 보고 10초 멀리 봐라. 그래서 수시로 멀리 보는 습관을 길러야겠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런 항산화요법, 다시 말하면은 루테인 또는 비타민 E, C 또는 아연 또는 오메가3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녹황질소를 많이 먹거나 해서 항상 항산화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안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김진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체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노안은 개인의 습관에 따라 그 시기를 늦출 수도 더 당길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안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해서도 또 젊다고 방심해서도 안 될 질환인 것 같은데요. 혹시 내 가족들 중에서 노안이 시작되진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